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 이 둘 사이에 직통 전화가 항상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고 청와대의 어디에서나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이 직통전화, 그 직통전화를 설치했고 그 연결까지 했고 그랬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전화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가 공개한 전화기 보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2018년 4월 20일 공개한 전화기 그 사진을 먼저 함께 보기로 합시다. 이 전화기에 대한 뉴스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직통전화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여민 일관 집무실에 마련됐다. 청와대는 분단 후 70년 사상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머니투데이 2018년 4월 20일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이 뉴스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때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때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한반도를 분단한 반역행위, 민족 반역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우리 모두의 시작이었던 건국, 그것을 이 청와대에서는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승리한 이 사건이 있은 후 70년 만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 설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뉴스에서 소개한 바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는 그 뜻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이 직통전화 설치, 그것은 결국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70년 만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70년 만에 이 대한민국 헌법 제정이라든지 대한민국 건국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 뒤엎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의 출발로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신성한 것인 그 헌법 제정과 이 나라의 시작을 이들은 그것이 바로 분단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는 사건이 바로 남북 직통전화 설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일들을 꿈꾸고 있겠지요. 어떻든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직통전화 설치, 소위 문재인, 김정은 간의 직통전화 연결,
이것은 2018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포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문재인 씨 자신이 나름대로 기여하겠다. 혹은 또 문재인 씨 자신이 미국에게 보이는 성의 표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일종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 봉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남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남북회담을 잘하기 위해서 직통전화도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직통전화는 남북회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미국과 김정은의 회담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실은 문재인 씨와 김정은 사이의 직통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수단으로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쪽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의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김정은 집단이 무장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김정은 집단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21세기 이 시대에 맞는 이 인류가 진보한 이 시대에 맞는 국민주권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채택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인권도 존중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전화기 청와대에서 공개한 이 전화기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던 하나의 소도구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청와대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꾸로 우리는 항상 북위 38도선 이북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북위 38도선 이남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이쪽에서 비핵화를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좀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측에서 북위 38도선 이남의 이 한반도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그 과거의 상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의 상태, 그때로 되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바로 이 직통전화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화기가 역사적 사건의 기념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김정은 집단이 무장 해제를 하게 하는 그러한 성과를 내는 역사적 사건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미국과 김정은의 회담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겠죠. 그러한 결과를 내는 그런 일이 된다면 이 전화기는 역사적
사건의 그 배경에 있었던 소도구나 소품으로서 역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전화기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보았던 그 전화기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화기는 문재인 측에서 역사적 사건에 등장시키고자 했던,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한 그러한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물론 그것은 또 의미 있는 소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전화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는 한반도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집무실에 단 한 대만 설치된 그런 전화기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념물 또는 소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러한 어떤 홍보를 하면서도 그 전화기가 한 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곳곳에 그 송수신 장치는 설치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집무실에 있는 한 대의 전화기,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된 것이지요. 어떻든 이렇게 중요한 기념물이 있다고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 거기에 쓰일 단 하나의 어떤 물건, 그것이 있다면 그 행사의 의미를 담아서 주문 제작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문재인의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전화기를 가져다 놓은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진에서 확인을 해 보았듯이 이 일반 전화기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보통 전화기처럼 숫자 버튼이 다 있고 그 이외에 단축 버튼도 복잡하게 그냥 다 달려있는 그러한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문재인 씨와 김정은 사이에 직통전화를 할 때는 그와 같은 버튼은 아마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 굳이 그렇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역사적인 기념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주장처럼 평화통일의 어떤 기념물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전화기에 그것을 설치한 연월일을 새겨넣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거기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새겨넣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반 전화기, 남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념물을 제작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누가 보아도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러한 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 전화기나 일반 전화기를 그저 가져다 놓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반 전화기를 그저 갖다 놓았던 그러한 태도, 역사적 사건을 준비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그러한 태도, 그것은 아마도 특히 숫자 버튼이 있는 전화기를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은 무식해서, 아니면 그냥 국민을 속이려고 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번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전화기를 주문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념물이다. 국민에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그 이미지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화기는 역시 역사적 사건의 소도구이고 그것이 그러한 뜻을 지닌 전화기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사진을 게시한 것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전화기를 하다못해 그러한 의미를 새긴 그 전화기 설치대라도 제작을 해서 그 설치대에 설치 연월리를 새겨놓고 또 그 의미를 새겨 넣어서 거기에 전화기를 올려놓았으면 또 그런 대로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도 전화기를 좀 올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두툼한 종이뭉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뭉치 2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 그 두 덩이의 종이뭉치를 쌓아 놓음에 있어서도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쌓아 놓지를 못하고 삐딱하게, 어긋나게 그저 얹어놓고 그 위에 전화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전화기가 놓인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겁니다. 아, 저게 떨어져서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 중요한 전화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그 문재인의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시침이 떼고 또 비슷하게 생긴 다른 전화기로 바꿔놓겠죠. 어차피 집단체제니까. 그런데 이 전화기를 그렇게 그 종이뭉치를 대충 쌓아놓고 거기에 올려놓은 그런 사진을 청와대에 게시하는 것은 정말 사류스럽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 전화기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물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직통전화 설치 자체를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전화기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화기 사진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구깃구깃한 라벨지가 눈에 거슬리는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보통 역사적 기념물은 반영구적인 표차를 붙여서 그것이 오래도록 변함없이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의식이나 또 그러한 절차에서 계속 돌아보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청와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프린팅을 해서
글자를 대충 프린팅을 해서 접착제로 붙여놓는 그러한 것은 역사적 기념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그 라벨지가 꾸깃꾸깃한 상태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상태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 전화기는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만 사용하는 그런 전화기라는 것이 분명하죠. 바로 전용 전화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듯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차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지요.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혼자서 사용할 전화기, 그 전화기에 표찰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보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볼 부분에는 녹두색 잉크로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프린트되어 있고,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청남색으로 그 프린팅되어 있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혼자서 전용으로 쓸 전화기에 그가 보기 좋은 글씨를 붙여 놓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구경꾼이 보기 좋게 글씨를 붙여 놓았습니다. 글자를.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 전화기가 어떤 상태에서 사용될 것인지, 또 그 사진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는 국민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할지 하는 이러한 상황인식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 못한다 하는 뜻이지요. 이 전화기는 백색 몸체에 검은색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 흑백의 전화기, 그 디자인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청와대 공무원들은 그 잘 만들어진 전화기에다가 녹두색 글자, 청남색 글자가 프린팅된 라벨지를 삐딱하게 구깃구깃하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전화기는 흑색, 백색, 녹두색, 청남색, 이러한 4색의 전화기, 울긋불긋은 아니지만 통일성이 없고 좀 망가진 것 같은, 단정하지 않은 그러한 색상의 물체로 되었고, 더구나 그 라벨지는 후줄근하게 구겨진 상태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도 청와대에는 사료다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화기 사진 한 장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그곳이 사료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바로 사료 청와대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사료로 인정받는 힘. 이번에는 그 프린팅된 글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화기에 첩부된 이 프린트물, 거기에는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 사진 속에 있는 물건은
전화가 아니라 전화기입니다. 직통전화기인 것이지 직통전화는 아니지요. 게다가 남북 정상간이라고 했을 때 간자는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대문을 나서서 청와대 대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 있는 건물이 있겠죠. 그 건물의 대문 앞까지를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그 구간이 남북 정상간의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간의 직통 전화기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죠. 말을 따져보면 이것이 그냥 보았을 때는 맞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따지면 생각 없이 썼구나. 혹은 다른 데에다가 쓸 문장을 여기에 그냥 갖다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구간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간이라고 하는 구간은 그 대문 앞에서 대문 앞까지의 거리, 그 사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죠. 지금 이 전화기가 바로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라고 청와대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 때 이것이 성립되는가? 그것은 가령 판문점 같은 곳, 지금 이야기한 그 두 정상의 사이의 어느 구간에 전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래 놓고 전화기는 한 대를 놓고 그 전화기에 두 개의 송수화기를 연결해서 한쪽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쓰고 한쪽은 김정은이 썼을 때 바로 이 남북 정상간 직통 전화기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그 글자는 남북 정상 직통전화용 전화기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표현이 될 것이고, 물론 여기 남북 정상이라고 할 때 김정은에게 정상이란 말을 쓰기는 우리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죠. 어떻든 완전한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쓰는 그 문장 혹은 문구 이런 것은 편하게 축약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뜻이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 없게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써줘야 될 말들은 다 써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의 그 활동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진에서 좀 사진을 유심히 본 분들은 전화기 고정 홈에 전화선 고정 홈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전화선을 고정하는 홈은 비어 있고 한쪽 끝에 전화선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전화기가 지금 통화가 가능한 상태일까? 아니면 그냥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 놓고 옮겨 놓고 그냥 찍은 것인가? 그것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겠죠. 다음으로 공무원의 기본을 모른다. 청와대는 그래서 사료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남북 실무자 간의 통화문이라고 하는, 이번에 이 전화기가 그 통화 감도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북측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 통화문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쪽에서 전화를 걸었고 그쪽에서
평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측에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잘 들립니까? 정상간 직통전화 시험 연결을 위해 전화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송인배 부속 비서관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평양입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했는데 몇 줄이나 되는 이야기를 주저리 했습니다. 이 청와대 측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잘 들립니까? 라는 말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모두 군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험 통화를 하는 것은 임무수행입니다. 그런데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은 임무수행을 정확히 분명하게 할 수 없게 되지요. 이런 점에서 단 주고받는 그 한 차례씩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이 김정은의 그 일을 하는 그 담당자보다 저급하다 하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통화 감도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2초였고 김정은 측에서 통화 감도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17초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4월 20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시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청와대가 패배한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죠. 전쟁이었다면 이미 죽었고 이미 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신속하게 그리고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지 이러한 임무 수행을 하는 가운데 실을 읊조리고 운치를 찾고 감정을 풀어놓고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고 어떤 정을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미숙한 것이고 훈련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통화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은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북측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측에서 여기도 좋습니다. 물으니까 이야기는 했지만 통화 감도를 확인하는 공무원이 날씨가 좋습니다. 북측에서는 자신들의 내심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날씨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날 서울은 날씨는 좋지 않았죠. 비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씨, 기상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청와대 공무원,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봅시다. 이 송인배라고 하는 공무원은 이 직통전화의 통화 주체가 아닙니다. 그는 문재인이 아닌 것이지요. 송인배 공무원은 남북회담의 주체도 아닙니다. 역시 그는 문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자신의 헌법과 법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공무원은 상대방과 친밀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은 공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생활하는 이 자유로운 개인의 영역 사이에 국가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말을 함부로 그저 편하게 하다 보면 정보는 누출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싸울 상대국, 이때는 국가라고 해야 하겠죠. 그 북측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떠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파면해야 하겠죠. 국가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는가 안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그에게 그런 일을 국가의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어떤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모든 발언, 그것은 바로 정보 유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보가 포함된 대화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날씨도 그날 아침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마신 차의 종류도 모든 것은 그냥 생각할 때 그것이 국가 기밀이냐 하겠지만 모든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측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시험 통화를 끝냅시다. 어떻습니까? 청와대 측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안 하고 끊자고 한 것이지요. 이것은 김정은 측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한 겁니다. 김정은 측의 이 수신자는 그 지위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가 전화를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설비 보수를 하는 그런 담당 요원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측에서는 전화 수리공에게 남북회담을 잘 성사시키자고 이야기한 셈이 되고 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부하인 송인배 공무원, 그는 비유하자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정은의 결혼식, 일종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결혼식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일꾼이 김정은에게, 그가 신랑일지 신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자녀는 3명만 낳자,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류 청와대,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면은 안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측에서 이 송인배 공무원과 같은 짓을 하면 아마 처형당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만 끊자고 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윤건영 이번 이 회담 준비위의 종합상황실장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의 일부입니다. 4월 24일 판문점 종합상황실이 개소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소 문을 연다, 업무를 시작한다. 근데 보통은 개소하면 개소식 이렇게 떠오르죠. 개소식 하면 연달아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현판식,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오를 겁니다. 이 개소라는 말 자체에서 이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했던 그 무수히 만든 위원회의 현판식이 겹쳐져 국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가기관에서 어떤 조직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개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시키는 그런 일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는 점인데 가령 A라고 하는 조직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라는 조직,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상황실이라는 데 구속이 돼서 장소의 개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이야기하는 종합상황실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개념인 것이죠.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거나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이 헌법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크게 이야기해서 법률이 되겠죠. 법률 규정을 그냥 집행하는 것, 그것이 종합상황실 설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달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임무 수행을 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개소식, 개소연설과 같은 이런 전근대적인 절차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뿐이지 그 장소가 종합상황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의 종합상황실이 제 아무리 거창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서 일을 하고 있어도 법적 근거 하나만 지워버리면 그곳은 아무 권한이 없는 곳으로 되어버립니다. 이 점을 청와대에 있는 이 윤건영 공무원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처음에 2017년에 3류로 출발한 청와대, 그곳이 이제는 4류로 확실하게 4류다운 4류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